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풀커버 넣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그게 왜 좀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그걸 파헤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풀커버라는 말 자체에 좀 함정이 있다고 할까요? 아, 함정이요? 네, 이게 사실 보험 약관에는 없는 말이거든요. 음. 그냥 우리가 편의상 쓰는 말이죠. 보험사 직원들도 잘 안 쓴다고 하고요. 그래요? 저는 꽤 쓰는 줄 알았는데. 그럼 왜 그런 건가요? 왜냐하면 사람마다 실제적 가입한 보장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풀커버라고 말은 해도 그 속 내용은 다 다르다는 거죠. 아, 일리가 있네요. 그럼 보통 사람들이 풀커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는 걸까요? 보통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. 첫째는 이제 상대방 피해 보상해 주는 거, 책임보험, 라이어빌리티라고 하죠. 네네. 그건 뭐 의무가입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둘째는 내 차 수리비, 이걸 보장하는 자차 보장, 그러니까 콜리전 커버리지. 음. 그리고 셋째가 충돌 사고 말고 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보장하는 포괄적 보장, 컴프레hensive 커버리지. 보통 이 세 가지를 딱 묶어서 아, 이게 풀커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죠. 그렇군요. 세 가지. 책임보험, 자차, 포괄적 보장.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 이 세 개만 딱 믿고 있다가는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나 풀커버인데 왜 보장이 안 되지? 이렇게 되는 걸까요? 예를 들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. 무보험 차량 사고. 아, 무보험 차량. 네, 분명히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느냐? 이때 별도로 무보험자 상해 같은 uninsured motorist coverage가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되거든요. 아, 그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직접 받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겠네요. 그렇죠. 현실적으로 어렵죠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사고 났을 때 내 잘못이든 아니든 일단 내 치료비부터 좀 빨리 받고 싶다. 그럴 때는 의료비 보장, 메디컬 페이먼트 특약이 또 필요하고요. 네. 차 수리하는 동안 차 없으면 불편하니까 렌터카 지원받는 것도 별도 특약이고요. 아, 그러네요. 듣고 보니 정말 풀커버라고 그냥 뭉뚱그려 생각했지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본인은 그냥 풀커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, 이게 빠져 있었네 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반대 경우는 없나요? 너무 싸게만 하려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요? 당연히 있죠. 오히려 더 흔할 수도 있어요. 보험료 아낀다고 책임보험만, 그것도 최소한으로 딱 가입하는 분들. 당장은 보험료 부담이 적으니까 안심하실 수 있는데 네. 만약에 내 잘못으로 좀 크게 사고가 났다. 그래서 내 차 수리비가 엄청 나왔다. 그럼 그건 다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? 그렇죠. 요즘 뭐 부품값이다 공임이다 해서 살짝만 긁혀도 수리비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결국 이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냥 막연하게 풀커버라고 많이 넣었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고 핵심은 나한테 딱 맞게 설계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맞춤 설계의 중요성이요. 맞춤 설계. 네. 뭐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, 주로 시내 주행인지, 장거리인지, 내 차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,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, 이런 재정 상황 같은 거요. 아,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. 그럼요.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진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그냥 매달 나가는 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또 어떤 위험은 그냥 감수하기로 결정한 건지 그 선택의 결과물로 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정확한 표현이세요. 보험료는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가격표인 셈이고요. 네. 어떤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지 스스로 정하는 과정이다. 그렇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요. 핵심은 이것 같아요. 이제 더 이상 풀커버라는 좀 애매모호한 단어에 의존하지 말자. 네네. 내 보험 증권을 한번 직접 꺼내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보장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는지, 그 제외되는 조건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,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.
이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보험이라는 게 사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필요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,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만약에 내일 당장 내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?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둘까?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네.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야말로 막연한 풀커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또 진정한 의미의 대비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